세종시가 KTX 세종역 설치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즉각 반발했고 국토교통부도 신속하게 불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 교권 붕괴를 막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청주시 신청사 바로 옆에 청주에서 가장 높은 49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망권을 가린다며 주민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신청사의 상징성 훼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이 선행이 소방관이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으로는 유일하게 도전발전 유공자 숨은영웅 표창을 받은 성주현 소방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세종시가 경제성이 부족해 이미 불가 판정을 받았던 KTX 세종역 설치를 자체 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즉각 반발했고 국토교통부도 경제성과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KTX 호남선 철도가 지나는 세종시 금남면 발산입니다. 오송역과 공주역까지 각각 22km 떨어진 두 역의 중간 지점입니다. 세종시는 이곳에 2017년 한 차례 좌절됐던 KTX 세종역 설치를 다시 추진합니다. 근거는 시가 아주대에 의뢰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입니다. 경제성은 0.86, 총 사업비는 1,425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3년 전 철도시설공단이 분석한 것보다 BC는 0.27, 사업비는 104억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 부처 이전에 따른 수요와 인구 증가, 대전 북서부 주민들의 수요 등이 추가로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부 계획에 반영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미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혔음에도 자체 용역 결과를 명분으로 재차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오송역을 관문역으로 삼는다는 합의 정신에 위배되고 유례없는 교량의 역사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체 용역 결과일 뿐이며 최소 안전 기준인 부본선도 확보되지 않고 설치 사례도 없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봅니다. 국토교통부도 신속하게 세종역 신설 불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성 부족과 안전에 취약해 역 신설이 불가하다며 사실상 충청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역 설치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세종시의 일방적인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교권 침해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일선 학교에는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교권 붕괴를 막는 보루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72건입니다. 최근 5년간 줄어들지 않은 건 물론 전년도와 비교하면 오히려 50% 증가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비속어와 욕설 등을 듣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한 사례도 10건을 넘었습니다. 최근 사례를 살펴봐도 지난 5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전자기기 사용을 말리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 마찰이 빚어졌고 학생은 교사에게 욕설을 내뱉기까지 했습니다. 단둘이 얘기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교무실도 아니었고 바로 복도에서 얘기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아이들이 다 듣고 있을 법한 상황이었고. 하지만 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당시 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까지 냈지만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는 교내봉사 4일로 사실상 경징계 수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교권을 침해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선생님은 아무리 억울해도 어디에 가서 항변도 하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교권 침해를 판단하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학부모나 교원을 포함해 교수나 경찰,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부모나 교사들로 위원회를 꾸리는 실정입니다. 앞선 사건에서도 9명의 위원들은 전부 교사와 학부모였습니다. 객관적 시각에서 사회적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쉽게 영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문제에서는 우리들도 좀 더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교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부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교원지휘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권 침해를 억제하기에는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교원지휘법이 개정됐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조사 기능을 담당했던 교권보호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는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위도 높였습니다. 개정된 교원지휘법은 학생 조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어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상이 조금 더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가 개별 학교 단위로 설치돼 있다 보니 학생에 대한 온정주의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상 시도교육청이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징계 수위가 납득되지 않아도 피해 교사가 이의를 제기할 제도적 절차가 없어서 교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개정 교원지휘법은 피해 교사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사실상 교사들이 쓸 수 없는 수단입니다. 실제로 법안 개정 이후 충북 지역에서 형사고발로 이어진 교권 침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학생의 미래만을 생각해서 선생님이 당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교권 침해가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충북 지역 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운데 보다 현실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국제설계 공모를 거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청주시청 신청사 바로 옆에 청주에서 가장 높은 49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주변의 조망권을 가리고 청주시 신청사의 상징성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청주의 한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49층 규모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앞에 3개동에 662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도로 하나를 건너 청주시청 신청사가 들어섭니다. 5년 뒤 준공되는 신청사는 15층 내지 20층 규모로 높이가 2배가 넘는 49층 건물에 가려지게 됩니다. 신청사 건립이 되는데 경관이 가리니까 좀 아쉬운 문제죠. 주변 아파트 주민들도 불만입니다. 청주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가 시내 한복판에 들어서면서 무심청과 우암산 조망권을 가리고 일부 단지는 상당 시간 빛이 안 들어온다며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 법규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기존 세대의 입주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청주시도 아파트 부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의회가 동의하지 않았고 건축위원회의 층수 하향 공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든지 또 높이 제한 고도 제한이 적용이 되지 않는 부지이기 때문에 건축법 아니면 또 저희 주택법에 적합해서 국제 설계 공모를 거쳐 세계 최고 수준의 신청사를 짓겠다는 청주시. 하지만 초고층 아파트에 가려 마치 꼬마 빌딩처럼 왜소한 모습으로 비춰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소방관은 경각에 달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누구보다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 사명감 출동할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실천하는 젊은 소방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15년 차 소방관인 성주현 소방장은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휴일이면 헌혈을 합니다.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해온 헌혈이 무려 150여 회로 대한적십자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작은 행동이나 실천을 통해서도 그런 주는 사랑이 정말 이제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쉬는 날 좀 이제 쉬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잠깐 시간 내 가지고 헌혈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꾸준한 헌혈 속에 찾아온 잊지 못할 선행도 있습니다. 헌혈의 집에 골수 기증을 신청했는데 7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과 입원 치료를 견뎌야 하는 쉽지 않은 치료지만 성 소방장은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합니다. 수만 분의 1의 그 경쟁을 그런 확률을 뚫고서 이제 저랑 일치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너무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2200여 회의 현장 활동 속에 골든타임 내 치료가 생명인 심정지 환자를 2번이나 소생시켜 하트세이버 표창을 2차례 받기도 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는 유일하게 도정발전 유공자 숨은 영웅 표창을 받은 성주현 소방장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라는 그런 이제 격려하는 그런 의미의 상이라고 생각하고서 앞으로 제 건강이 닿을 때까지 제가 이제 뭐 헌혈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그런 이제 그런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 아파트 매매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꺾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단위 조사 결과 7월 첫째 주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7% 상승에 그쳐 3주 전 1% 넘게 오르던 폭등세가 진정되며 방사선 가속기 발표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주에서 스웨덴 국적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스웨덴인 가족 5명 중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들은 충북대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가족은 충북자치연수원에 격리 중입니다. 청주시가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중단됐던 시내버스 21대의 운행을 재개합니다. 운행 재개 노선은 18개로 청주 지역 시내버스 400대 중 정상 운행 버스는 322대로 늘어납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LX 충북 임직원들은 지난 4월 자매 결연 협약을 맺은 청주 사창시장을 찾아 장보기 활동을 펼쳤으며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장보기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도내 학교 성면 해제, 제거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8개교 등 모두 11개교입니다. 공사 진행 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성명 모니터단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사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